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55세 남편 성주는 장인어른께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재산, 장인어른의 회사, 장인어른의 신뢰, 모든 것이 제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날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성준 씨 부인이십니까? 강남경찰서입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디요? 어디 병원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두르십시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성준 씨 보호자이십니까? 네. 제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중충돌 사고였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제 남편이 아닐 겁니다. 유감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함께 탑승하셨던 여성분도 사망하셨습니다. 여성이요? 여자와 같이 있었다고요? 세상이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는데 사고 차량은 남편분 차량이 맞습니다. 조수석에 53세 여성분이 계셨고요. 53세 여성? 누구죠? 확인 결과 회사 격리 직원 박미선 씨입니다. 박미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자주 언급하던 이름,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회사 일을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밤 11시에 왜 박미선이라는 직원과 함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경기도 용인 쪽이었습니다. 용인이요? 우리 집도 회사도 강남인데요? 그건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에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집,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명함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미선이 생일 3월 15일, 미선이 좋아하는 꽃 백합, 미선이 좋아하는 음식 일식, 용인 펜션 예약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쳤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남편 생일, 틀렸습니다. 문득 수첩에 적힌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3월 15일, 박미선 생일, 잠금이 해제됐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회의 끝나고 보자. 보고 싶어. 여보, 이번 주말 용인 갈 수 있어? 아내는 친정 간대. 당신 생각에 집중이 안 돼. 빨리 정리하고 싶어. 더 이상 아내랑 함께 있는 게 싫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6년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휴지통, 복구된 항목들, 발신인 박미선, 수신인 김성준, 성준 씨,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만의 시간이었죠. 다음 주 제주도 출장 때 같이 가요. 회사 사람들은 따로 간다고 하고요. 언제쯤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당신과 함께 할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자금을 모두 마련한 후에 알죠? 조금만 기다려요. 구토가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회사 위에 평생 헌신하셨죠. 가족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을 며칠 깎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남자가 성준의 영정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온몸을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누구지? 표정 좀 봐. 뭔가 이상한데. 혹시 회사 사람?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성준 씨 부인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수입니다. 박미선의 남편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미선? 같이 사고 난 그 여자? 어머, 그 사람 남편이 왔네. 분위기 좀 봐. 뭔가 있나 봐. 강민수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게 뭔데요? 제 아내 휴대폰에서 복구한 겁니다. 경찰이 건네줬어요. 남자는 파르르 떨면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성준과 박미선이 함께 있는 사진들. 호텔 로비에서 웃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바닷가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 뒤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9년 5월, 2020년 8월, 2021년 12월, 2022년 3월, 2023년 7월, 2024년 10월, 6년 동안 흔적들이 눈앞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 여보, 오늘 늦어. 미선이랑 회계 정리 좀 해야 해. 그 중에 나에게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미선이랑 회계 정리한다는 거짓말 문자 말입니다. 당신 생각나? 왜 이렇게 일주일이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어. 빨리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번 주말 용인 펜션 예약했어. 아내는 친정 간대. 미선아, 사랑해. 곧 우리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 씨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6년 동안 속은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저도 바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야? 사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머, 저거 호텔 사진 아니야? 강민수 씨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년입니다. 6년 동안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6년? 박미선이 그 여자였어? 사장님이 직원이랑? 강민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보내준 블랙박스 음성 파일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준아, 제발 진정해. 진정해? 벌써 6년이야, 미선아. 우리 약속했잖아. 천천히 정리하기로. 천천히?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알아. 근데 당신 아내가 회사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숨어 살 건데. 조금만 더 제발. 회사 정리하고 당신 몫은 챙겨야지. 아니야. 난 오늘 당장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해? 당신 재산 다 날아가. 상관없어. 당신이랑 살고 싶어.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충돌음, 비명, 끊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장이 된 남편. 그 남편이 6년 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저는 그저 디딤돌이자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놀라운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27년 결혼 생활이었어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야근이 많아지고 주말 출근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장내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믿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격리부장이 됐으니 책임감이 크다고 바보처럼 믿었어요. 강민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 회사 비자금 내역입니다. 비자금이요? 네. 6년간 빼돌린 돈이 22억입니다. 회계를 담당한 제 아내가 도왔죠. 22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그 돈으로 용인에 펜션을 샀더라고요. 제 아내 명의로요. 그리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샀고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변호사 상담 내역입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서류를 보니 법률사무소 이름과 상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제 아내랑 재혼하려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회사 지분이 전부 당신 명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회사를 잃게 되니까요.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최소 재산의 절반은 가야 한다고. 그럼 회사 경영권을 잃는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떠난 거네요. 25년 동안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회사 지분 관리인이었나요? 강민수 씨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27년 동안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비 벌어다주는 기계였나 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내 사람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복수합시다. 복수요? 사람이 죽고 없는데 무슨 복수를 해요? 네, 죽은 사람들은 편하게 떠났어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남은 건 우리예요. 바보같이 속은 우리. 우리가 당한 걸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알려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저는 변호사입니다. 기업 법무 전문이죠. 제대로 파헤칠 수 있어요. 비자금, 횡령, 배임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최소한 진실은 밝혀지죠. 그리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수 씨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뒤졌습니다. 이상한 지출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컨설팅 비용, 접대비, 교육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들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박미선 명의 계좌로 흘러간 돈들 22억이 맞았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신라호텔, 파크하얏트, 포시즌스 2년간 37번의 예약 기록 모두 성준 명의 법인카드 결제였습니다.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용인으로 이동한 기록,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서울로 복귀, 모든 증거가 쌓였습니다.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뭘 할 건가요? 모든 걸 49제 때 공개합시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묻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9제 추도식 날이 왔습니다. 추도식장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임직원, 거래처 사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유족 대표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김성준을 보내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성준은 25년간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훌륭한 사장이 되었죠. 회사를 키우고 직원들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은 거짓이었습니다. 장래가 술렁거렸습니다. 6년 동안 회사 직원 박미선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회사 돈 22억을 빼돌렸으며 저와 이혼해서 그 여자와 재혼하려고 했습니다. 재민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다고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37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비자금 통장 사본, 용인 펜션과 강남 오피스텔 등기부 등본, 이혼 변호사 상담 내역,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블랙박스 음성입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성준아, 제발 진정해. 나보고 진정하라고? 벌써 6년이야, 6년. 우리 약속했잖아. 천천히 정리하기로. 천천히?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알아.
근데 당신 아내가 회사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조금만 더 제발. 아니야. 난 오늘 당장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성준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 아들은 이럴 아이가 아니야. 사실입니다. 어머님. 이게 제가 25년 동안 믿었던 남편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민수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강민수 씨를 봤습니다. 저는 강민수입니다. 박미선의 남편이었습니다. 27년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제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김성준 씨와 함께요. 강민수 씨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아내 휴대폰에서 복구한 사진들입니다. 6년간의 기록입니다.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바닷가에서, 펜션에서, 그리고 이건 제 아내가 김성준 씨에게 보낸 문자들입니다. 성준 씨,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아요. 제가 자금 거의 다 확보했어요. 문자 내용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모하던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강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세워진 추모를 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저희를 비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수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비자금 환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오피스텔과 펜션을 처분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강민수 씨를 알아갔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7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회계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아내를 믿었고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강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세요? 49제에서 공개한 거요. 아니요. 당신은 후회되세요? 저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합니다. 저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정리됐습니다. 비자금도 대부분 환수했습니다. 법적 문제도 마무리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일 말고요. 일 말고요?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나요? 네. 그냥 우리 둘이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저희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둘 다 상처받았잖아요. 똑같은 상처를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당신과 있으면 편합니다. 이해받는 느낌이에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이 고통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강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새로운 삶을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5년, 27년을 각각 속고 살았던 두 사람, 배신당한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싶은 두 사람. 좋습니다. 천천히 우리 시작해 보기로 해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저희를 비난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 피운 상대의 남편, 아내끼리 사귀다니,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정신이 나갔다. 하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알았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이 고통을, 이 상처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1년 후 저희는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몇 명, 이해해주는 지인 몇 명.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강민수 씨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끝까지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같은 사이가요. 뭐가요? 배우자끼리 바람 피운 사람들의 남편, 아내끼리 사랑하게 된 거요.
상처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행복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상하다고 하겠지요. 누군가는 막장이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이번엔 진심으로요. 거짓 없이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요.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합니다. 강민수 씨는 변호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카페 문을 엽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는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9제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한 저희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배우자를 배신한 상대의 남편, 아내끼리 사랑에 빠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상처가 만든 착각일까요? 저희는 잘못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적어주세요.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라고 적어주세요. 이해한다는 분은 이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